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무로 뭘 만들려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리 보통 DIY 하면은 목공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목공 하면은 되게 뭐 거창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사실 진짜 전문적인 목공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나무를 다루는 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우리처럼 이제 취미로 받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라든지 이 정도 만드는 거에서는 사실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만 안전에 주의하면서 요령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목공이기도 해요. 목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좀 부끄럽지만, 또 나무로 뭘 만든다 뭐 이렇게 목공이라고 할게요. 간단한 취미용 목공,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MDF는 나무를 곱게 갈아가지고 본드로 어떻게 보면 압착해서 굳힌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다루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가구들, 겉에 이렇게 시트지 씌워져 있는 가구들, 시트지가 씌워져 있는 거는 대부분 다 MDF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류의 나무고, 나무는 나무네요. 갈아서 붙여서 그렇지. 그리고 합판, 얘는 조금 가격이 비싼 자작나무 합판이긴 한데 모양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얇은 나무 원목들을 겹겹이 붙여서 만든 합판이에요. 그래서 합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비싼 수종의 합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무늬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독특하게 또 돼서 오히려 원목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합판이다. 싼 합판들은 또 싸요.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목이라는 건, 주변에서 보는 원목이라고 하는 건데, 순수한 원목의 그 원목은 아니에요. 이제 작은 원목들을 좀 이어서 붙여서, 이것도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뭐 솔리드 방식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또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더 깊게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게 상관없어요. 진짜 원목은 통으로 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통으로 된 원목이 고급 탁자 아니면 바둑판 같은 거. 바둑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진짜 원목을 이렇게 둥그런 원목을 딱 잘라서 보통은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나이테 쫙 살아있고, 그게 진짜 사실은 원목이긴 하죠. 아이고, 빼먹었네. 얘는 OSB 맨날 헷갈리는데 OSB 합판이란 거. 이것도 합판이니까 막 이거 붙인 거겠죠? 이렇게 결이 막 정확하지가 않고 막 좀 얼기설기해요. 얇은 나무 조각을 압착과 이제 수직 본드로 이제 결합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판 형태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거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써요. 이게 되게 독특한 무늬 때문에 그냥 이 자체를 그 무늬로 삼아서 인테리어 하는 게 참 유행이기도 했어요. 목공방 같은 데 가면은 보통 막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구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이걸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이것도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구조목을 좀 하거든요. 구조목은 말 그대로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데서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를 짤 때 쓴다든지 그런 걸로 쓰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목 같은 경우도 이 구조목의 각재를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강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규격화돼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또 넓은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넓은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이건 제가 절단을 해놔서 그런데 거의 3m 가까이 되니까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각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조목 형태가 두께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게 같은 넓이로 두께는 또 다른 사이즈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규격화된 사이즈로 있다 보니까 뭘 만들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해요. 저렴한 이유는 이게 다른 원목의 각재나 판재처럼 정확하게 수평, 수직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구조들 안에 내장으로 들어간다든지 보강을 하는 용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목재가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저렴해. 단점은 뒤틀려 있거나 휘어 있거나 판판하지 않거나 이러고 균일이
이런 것들이 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렇게 막 쓰는, 그래서 가격은 그래도 잘 부분으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간단하게 뭘 만드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일단 굉장히 저렴. 다른 비싼 수종의 제나 판재보다 반에 반 가격 정도까지 편하게 막 쓰고 실패하면 또 부수고 자르고 막 해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해요. 이걸로 저도 대부분들 뭐 받침대나 선반이나 간단한 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걸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만들 때 뭐 요새는 인터넷에서 재단도 다 해줘서 배송까지 다 해주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뭐 잘라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르고 이러는 거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테이프소라든지 각도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일단 뭐 목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서로 이어붙이기를 할 때, 결합을 할 때 쓰는 게 정말 순수한 목공, 전통 목공 많이 하시는 접합할 때 폼 내서 끼워 맞추기 혹시 진짜 모드 없이 실물 없이 결합하는 형태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뭔가 완성품을 빠르게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목재 재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취미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옆에 보이는 피스들, 이거는 뭐 전동드릴만 있다고 하면은 피스로 얼마든지 우리가 일단 대로 하고, 피스에서 몇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라고 다 똑같은 피스지만 그런 거를 조금만 구분할 줄만 아면은 정말 누구나 다 나무 결합하는 거. 이걸 근데 모르시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주셔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목공에 쓰는 피스와 아닌 피스도 구분하는 거 피스 하면은 말 그대로 뚫어서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형태의 볼트들인 거거든요. 볼트라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 피스와 볼트를 좀 구분하는 게, 피스는 좀 끝에가 뾰족할 거예요. 왜냐면 뚫고 들어가야 되고, 일반적인 그냥 볼트로 나사산 있는 걸 볼트로 통칭을 하자면은 용주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끝에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둥그러져 있는, 잘라져 있는 피스는 끝에가 뾰족한 거를 그냥 피스를 부르죠. 중에서도 걸러낼게 끝에가 요렇게 날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통 대부분은 머리가 아마 이렇게 둥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용도 자체가 요거는 이제 직결 피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철판이나 이런 알루미늄판이나 이런 금속 재질 판에 드릴처럼 비트처럼 뚫고 들어가고 직접 드릴로 따로 타공 없이 얘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체결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금속으로 된 얇은 판 같은 거에 주로 체결하는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조금 판판하고 위에는 둥근 머리 형태가 좀 많을 거예요. 이런 형태는 대부분들 직결 피스라고 해서 금속에다 쓰는 거다 보시면 돼요. 이걸로 뭐 나무에다 박을 수도 있겠지만 그 체결력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끝에 이 날물이 나무의 공간을 다 파고 들어가 버리면 실제 결합대하고 버텨줄 수 있는 나사산이 나무한테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형태가 아무것도 좀 포초하긴 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둥근 형태, 뭐 나무에 쓰기도 하지만, 왜냐면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리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완벽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목공용으로 나오는 피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요런 델타 피스라고 해갖고 겉에 이제 아연 도금되어 있는 건데 잘 녹슬지 않으니까 또 그 부분이 또 장점이고, 그리고 보면은 머리가 납작해요. 납작하면서 접시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납작하면서 안에는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산처럼 안에는 요렇게 아루지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사산이 굉장히 좀 넓어요. 넓은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넓은 게 목재에서는 들어가서 나사산이 없는 부분에 목재가 버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나사산이 촘촘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안에 있는 목재가 잡아주는 게 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잡아 뽑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더 나무 속에 들어가서는 더 깊게 박혀 있을 수가 또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서 체결력이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재용은 이렇게 조금 넓은 형태가, 그리고 나온 지 꽤 됐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목공 하시는 분들도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직결 피스 같은 경우는 보통 철판 같은 데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금속 재질에. 근데 목재에 쓰이는 직결 피스가 또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목공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목재를 위해서 만든 피스고요. 끝에 보면은 날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직결 피스처럼 이것도 직결 피스이기 때문에 끝에 날이 있는 게 보이죠. 그냥 목공용 델타 피스는 보면 끝에 그냥 뾰족하죠. 근데 목재용 직결 피스는 끝에가 날이 있어요. 날이 있는데 아까 그 철판용 직결 피스하고 좀 다른 거는 날이 있음에도 날이 굉장히 좀 뾰족하게 있어요. 끝에가 비트가 넓게 이렇게 있는 비트가 아니라 좀 뾰족하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목재의 구멍을 크게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만 목재를 파고 들어가면서 나사산이 목재의 길을 만드는 거에는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요 피스를 많이 쓰게 돼요. 목재용 직결 피스. 그 이유는 작업 시간 때문인 건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른 이제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결 피스는 바로바로 그냥 드릴링을 하면 돼요. 드라이버로. 근데 목재는 일반 통 목재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DIY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목재들은 이런 단면, 마구리면 쪽이 좀 얇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엄청 큰 통목재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굵어야 이 정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료가 목재다 보니까 쪼개질 수가 있어. 얘는 벌써 이미 쪼개져 있는 쪽인데 그 끝쪽으로 갈수록 쪼개질 일이 높다가 돼. 그냥 델타 피스 갖다가 자 보셨어요? 쫙 쪼개지는 거?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은 와 이거 우리가 보통 결합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끝쪽에서 결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할 때 여기다가 이대로 피스 박으면은 소리 우렁차다. 여기 쫙 쪼개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초보이고 취미라고 해도 용납하기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 목공할 때 프리드릴링, 선 타공 작업, 이것도 많이 하고 이중 길이 작업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중 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왜 이중 길이냐면은 길이 작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드릴 작업하는 걸 길이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중이라고 말 들어간 게 여기에 드릴 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날물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요거 이렇게 날물이 또 있어요. 몸통 바깥쪽. 그래서 이중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런데 목재로 이제 가늘게 깊게 들어가고 목재의 표면에는 또 피스가 숨겨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중으로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요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거 끝에 했는데 쫙 쪼개졌었죠? 자, 요거 끝에를 예를 들어 요걸로 자, 드릴은 날로 싹 이제 갈아내면서 가니까 톱밥도 나오면서 이제 뚫고 들어가겠죠?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또 겉에 약간 좀 넓게 피스가 들어갈 공간까지도 같이 이렇게 확보가 돼요. 여기에 아까 쪼개졌었던 것 같은 형태로 했던 델타 피스를 만약에 박는다고 하면은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전혀 쪼개짐이 없습니다. 이게 목공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요거를 몰라서 뭘 만들 때 자꾸 나무가 쪼개진다. 네, 정말 최소한의 정보 요것만 알아도 나무가 쪼개지고 목공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번거로운 작업이긴 해요. 2번의 작업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 소개할 때 목공을 뭘 하시는 분들은
드릴 드라이버와 임팩트 드라이버 두 개가 다 필요할 거다 한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왜냐면은 다른 비트로 작업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멍 뚫는 작업, 피스를 조이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이 척을 돌려가면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어차피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는 드릴링을 위한 드릴, 그리고 하나는 피스를 조이기 위한 드라이버. 요렇게 세트로가 대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어디까지 했지? 선 타공 작업. 요게 항상 선행돼요. 이중 길이 작업이라고 해요, 보통. 길이라는 말이 좀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잘 안 쓰이는데 그냥 다 그랬어. 이중 길이 작업을 보통은 해야지만 돼. 여기서 근데 아까 제가 많이 자주 쓴다고 했던 보트 있죠. 직결, 목공용 직결 피스. 직결이라고 하면 딱 말 그대로 직결이 들어가면 사전 작업 없이 직접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철판도 앞에 그 날물이 없는 철판용 피스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철판에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작업을 하고선 그 다음에 철판에다 또 결합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까 봤던 직결 피스예요. 목공용 직결 피스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작업이 필요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날을 미리 만든 거고, 대신 목공용은 좀 더 뾰족하게 얇게 날물이 달려있어요. 목재용 직결 피스 갖다 한번 할게요. 요거는 또 특징이, 자 돌려가면서 보면 보이죠? 날물이 피스 끝에도 있지만 머리 쪽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또 그러니까 이중 길이 작업을, 얘 자체가 길이 작업을 하면서 피스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그럼 사실 이중 길이 작업하는 것만큼의 효과롭진 않아요. 얘도 이거 안 되면 망신인데. 지금 박았는데 쪼개질까 겁났어. 자, 안 쪼개졌어요. 그렇죠? 끝에 따봤는데 안 쪼개졌어. 살짝 여기서부터 이제 쪼개지려고 폼을 살짝 잡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 길이 작업하는 게 가장 목재를 쪼개짐을 방지하기에는 이중 길이 작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공구를 두 개를 가지고 쓴다고 해도 두 번을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피스가 많이 박아야지 되는 상황에서는 요 목재용 직결 피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요. 직접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이렇게 완벽하게 끝에 쪽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쪼개짐 없이 가능해요. 피스가 완벽하게 머리에 숨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좀 더 많이 박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혹시라도 쪼개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시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직결 피스예요. 이게 목공하시는 분들도 이런 피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직결 피스는 목공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아예 그런 강한 인식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완벽한 대응은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피스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길이가 가장 확실한 목재 쪼개짐 대안인 것이고, 요거 갖다가 또 했을 때 좀 더 결과물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중 길이라는 거는, 요거는 DIY 작업을 하실 때 하나 준비해 놓으면 재료의 손상부터 퀄리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트 생각을 합니다. 이중 길이,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쪼개지고 그냥 피스로만 막 작업하셨던 분들은 정말 신세계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곧 나무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제가 필요한 좀 선반?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간단하게, 정말 저는 다른 스킬 없어요. 스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목공 보실 수 있으시고, 오늘의 영상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재 끝에서 피스로 결합을 할 때 쪼개지는 현상,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중 길이라는 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중 길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드릴과 드라이버가 두 개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피스 중에는 금속용에 사용하는 피스도 있고 목공용에 사용하는 피스가 나눠져 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직결 피스 중에서도 목재용 직결 피스가 있다. 목재용 직결 피스는 끝에가 뾰족하면서도 날물이 있으면서도 뾰족하고 머리 쪽에 이중 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날물이 또 달려 있다. 이상, 안녕.